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국내 주식은 4848하고 거기서 생긴 수익으로 미국 지수 ETF와 배당 성장 ETF를 적립식으로 사모아가는 전형적인 매국노 투기꾼이에요. 그래도 노후에 미국장에서 쌓인 수익 국내에서 펑펑 써제끼며 세금도 착착 잘 날 테니 훗날 애국자로 신분 세탁할 수 있겠네요. 자, 여하튼 최근 한반도 주식에 화끈한 불맛을 보시고 실망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최근 한국 코스피 시장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3개월간 2.2%, 1년간 4.5%, 2024년 올해 들어서는 1% 수익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럼 같은 기간 미국 S&P 시장 지수는 어떨까요? 미국 지수는 2024년 올해 11.88 수익을 기록했네요. 뿐만 아니라 제가 국내 주식 투자자의 속을 더 뒤집어 드릴게요. 지난 약 100년 동안 매년 S&P 500 시장 수익률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파란색 봉은 한 해 기준 수익이 낮다는 뜻이고 세로 수치는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파란색 봉이 많죠. 자, 정리하자면 미국 S&P 500 지수는 지난 100년간 수익 난 해 77번, 손실을 기록한 해 23번, 그리고 그 기간 매년 연평균 약 10%에서 11%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수익률이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은 약 7%죠. 아따마 1년에 7% 수익,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우리 같은 불나방들은 한 달 7%도 취급 안 해주는데 1년에 7%? 그런데 이 가짜나 보이는 매년 평균 7% 수익률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미국 대표 지수 ETF인 스파이 ETF에 20년 전쯤 73,000달러, 현재 하나로 약 1억 원 정도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몬테 뭐? 이게 뭔지 생각하지 마시고 멍하니 그냥 흘러가듯 보세요. 저라고 뭐 알아서 입 털고 있간디. 그냥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를 확률과 통계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하나의 수학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챗GPT 형님이요. 자, 결과를 보죠. 여러분이 세상 재수없는 사람 10명 중에 1명 꼴 있을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20년 전 스파이 ETF에 투자한 1억 원의 돈은 현재 2억 4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저냥 쏘쏘 인터넷에선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국평호, 여담으로 이 말은 국민평균지능은 수능 5등급이기에 대중은 우매하다 라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는데 와따 나를 5등급 정도로나 올려쳐준다고? 뭐 애초에 국민평균이 되는 게 왜 나쁜 건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여하튼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만약 본인이 평균 정도의 운을 가지고 있다면 20년 전 1억 원은 현재 약 6억 9천만 원 정도 되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위 10% 정도의 럭키맨이시라면 최상의 결과 20년 전에 1억 원은 현재 18억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제가 지금 1억 원만 박박 긁어 모아서 미국 지수에 투자하고 20년 지나면 올드 앤 리치 쌉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답은 나왔죠? 역시 미국 주식시장이 답이네요. 자, 아메리카로 갑시다. 그런데요, 한 번쯤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진짜 답을 몰라서 주식으로 손실 보고 있을까요? 국장은 진짜 답이 없어서 손실만 보고 미장은 답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유토피아일까요? 아니 애초에 주식으로 돈 버는 답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한 걸까요? 모자란 제 생각은요. 이 시장에서 결국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국내 증시는 노답이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런 돈 버는 답을 알아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을 때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은 조금 뜸한데요. 한동안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키워드가 핫했죠.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정책으로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막 이것저것 다 올랐을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든 한두 명씩 이 정도면 일하지 않고 투자만 잘하면 놀고 먹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들 늘어났을 그때요. 그때 여기저기서 은퇴 자금 4%의 법칙이라는 말이 종종 들려왔습니다. 4%의 룰 또는 4%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 자신이 1년간 생활하는데 쓰는 돈의 25배를 모은 뒤 이 돈을 75대 25 비율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뒤 매년 약 4%의 돈만 뺏어 쓰면 원금은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로 수익금으로만 생활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약 3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 동안 4천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네요. 그럼 이 4천만 원의 25배, 약 10억 원이 있으면 위에 말한 스파이 ETF에 집어넣고 1년에 4%씩 뺐으면 평생 원금은 건들지도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 ETF가 인플레이션 고려했을 때 연평균 약 7%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원래는 주식과 채권에 분배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선 편의를 위해 스파이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똑똑한 분들의 영상을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이러면 매년 4%씩 뺐어도 20년이 지났을 때 10억 원이던 원금이 오히려 18억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 말은 즉 4%씩 매년 빼쓰는 생활비도 같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첫 해엔 생활비로 4천만 원을 뺏어 쓸 수 있었지만 20년째 해에는 7천만 원 정도를 뺏어 쓸 수 있네요. 답이 명확하죠. 그런데 이 명확한 답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배제되어 있어요. 바로 투자하는 우리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긴긴 기간 동안 우린 끝없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걸까? 틀리면 어떻게 하지? 수없는 의심과 두려움, 하물며 덧없는 희망과도 싸워나가야 합니다. 평균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올해를 제외하고 2014년부터 10년간 미국 시장 수익률의 평균을 내려보자면 약 13%네요. 그 말은 한 해 마이너스 20% 정도의 큰 하락을 맞아도 시장 평균은 약 10%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즉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처럼 한 해 지수가 마이너스 20% 떨어지면 종목에 따라 반토막 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평균을 내면 시장은 연평균 10% 상승을 기록한 것이 되죠. 이처럼 분명 내 계좌는 박살이 나고 있는데 시장은 웃고 있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물론 어차피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 맞는 게 대수겠나요? 더군다나 그 투자금이 작거나 혹은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아무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은퇴자금 4%의 법칙으로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하필 내가 투자를 시작한 뒤부터 연이은 하락장이 이어집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4%의 룰 자체가 흔들리고 말아요. 원금이 뭉텅이로 잘리고 시작하니 4% 인출 금액부터 줄어들 테고 생활비 금액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죠. 시장이 하락했다고 인출하는 금액을 줄이자니 생활이 어렵고 유지하자니 원금이 깎이기 시작하니 말이에요. 하필이면 내가 투자한 때부터 연속으로 손실을 기록한다면, 하필이면 내가 적립식 투자로 덩치가 커졌을 때 하락이 시작된다면, 하필이면 적립식 투자도 월 50만원, 100만원 적립할 때야 큰 무리가 없지. 누적 투입된 금액이 수천만원 혹은 수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한 해 손실 금액이 자신의 몇 년 누적 적립 금액을 넘어가기도 할 겁니다. 이런 순간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요. 이건 그 누구도 예외가 없거든요. 자신도 존재하는지 몰랐던 내 안에 비이성적이라는 놈과 맞이하는 순간, 지난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는데 투자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작은 실패가 누적되어 시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보다 단 한 번의 큰 실패로 내팽개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번의 큰 실패를 대부분 이놈이 일으켜요. 내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놈, 탐욕, 욕심, 두려움, 공포, 희망, 조바심, 이런 것들이 똘똘 한데 뭉친 비이성. 지금 국내 주식으로 손실 보고 계신 분, 혹은 미국 주식 투자했으나 손실 보고 계신 분, 최근 엔비디아의 미칠 듯한 상승을 보시면서 많은 후회 또는 부러움 등 여러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주위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보이고 들리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국장 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어차피 우상향이야. 그런데요, 저주가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몇 년만 지나면 종목 하나 잘 잡아서 큰 돈 번 사람, 돈 잃은 사람 다 비슷한 곳에서 만납니다. 정말 특출난 사람을 제외하면요. 국장 투자했다 손실 본 사람, 미장 투자했다 손실 본 사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코인 등등등 대부분 비슷한 곳에 모여 있어요. 성공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다들 비슷하거든요. 다들 답을 찾아다니다가 혹은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면서 덩치를 키워나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시장 경험이 그리 많은 편도 아니지만 제가 이 바닥에서 제일 믿지 않는 전문가들의 말이 이겁니다. 이젠 스마트머니가 많아졌다. 스마트한 사람이 시장에 많아졌다. 돈 앞에 그런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많아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자본주의가 시작된 역사만큼,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돈이나 재물 앞에서 스마트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시장에서 왜 큰 돈 벌었다는 사람은 죄다 인터넷에만 있냐면요. 애초에 이 바닥엔 고인물이 많이 없어요. 늘 새로운 물로 채워지거든요. 큰 돈 벌었다 했다가 퇴출당하고 또 방법을 알아냈다 하다가 퇴출당하고 늘 싱싱한 초보가 유입됩니다. 수질이 아주 청정수예요. 그러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답일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상황과 달라졌을 때도 지속 반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 제가 무슨 주식 멍멍이 고수 같은데 수없이 그런 능력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주식 실력도 없는 주제에 저는 무슨 자신감으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둥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죠. 이런 저 같은 놈도 큰 노력 없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까요. 자, 저만의 예측이 틀렸을 때도 지속 반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럼 제 영상을 조금씩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요즘 어떤 마음일까요? 고양이가 사냥감을 향해 뛰어가기 직전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는 듯한 마음이에요. 설렘 반, 기대감 반으로 말이죠.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제가 더럽게 인기 없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벌써 7개월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가 딱 2번 시장에 공포가 드리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영상과 유튜브 커뮤니티로 글을 남겼었죠. 그때가 바로 최근 반년간 최저점을 찍었던 두 곳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의 단기 저점을 2번이나 맞췄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제가 시장의 최저점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어떻게 할지 답을 이미 세워두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이다. 여러분은 국내 주식시장이 언제 가장 답이 없게 느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제가 표시한 이 시기였을걸요. 그렇다면 언제 또 그런 시기가 찾아올까요? 물론 지금도 국내 시장은 답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분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이 부분부터 본격적인 공포에 잠기실 겁니다. 여기는 지켜줘야 해 하는 기존 보유자들의 마음이 가장 가득한 이곳,
아마 다음 주 지수가 여기를 이탈하고 떨어지면 여기저기 욕설이 난무하고 공포가 들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저는 그때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럼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다리면 되지. 이번에 안 올 뿐이지 또 온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자, 제가 채널을 만든 지 약 반년, 그동안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남은 기간 약 2번 정도 더 공포가 들이올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요. 그때만 주식을 사는 겁니다. 1년에 딱 4번만. 그때까진 본업에서 생기는 현금 흐름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부업을 하시든 소비를 줄이셔서 종잣돈을 모으시던지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자신만의 지속 반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핵심. 저는 일반인이 재테크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재테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재테크 밖에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거든요. 돈이 돈을 번다 라는 말은 큰 돈이 있으면 큰 돈을 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단 돈이 있으면 돈 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에라이 국내 주식시장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라는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올 때가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올 때까지요. 내 안에 비이성적인 놈이 깨어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비이성적이게 될 때를 보세요. 그리고 그때만 진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그땐 투자금의 덩치를 키워 수익률은 적더라도 확신을 가진 수익금의 덩치를 키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됐고 난 그 언제든 꾸준하게 미국 지수를 사 모을 수 있다. 그러니 국장 더러워서 안 한다. 퇴. 만약 정말로 그게 가능하신 분이시라면 스스로 조상님께 감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거 축복이에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큰돈 날려본 적도 없고 나이도 20대 30대 초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자신은 진정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깨달았다. 4848로 큰돈 버는 초상위 1% 안에 드는 트레이더 제외하고서 결국 끝에 가서는 여러분이 다 이길 겁니다. 저는 그럴 깜냥이 안 돼서 4848도 하고 적립식 투자도 하는 거예요. 국장이 올라도 땡큐, 미장이 올라도 땡큐. 여러분들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예측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예측과 다르게 갔을 때 어떻게 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하튼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